네, 고강원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여러 사안들이 개편되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 방위통일법 제19조 심의위원장의 국무총리 의안 건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동적인 심의 규규에서 벗어나서 심의를 진행하면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제도 개선 논의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발생될 때마다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의 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정말 마음 아프게도 14명의 희생자를 낳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참사에서도 인터넷상에서 보험금으로 수익을 본다, 대전 화재는 사탄 숭배로 인한 것이다 라는 등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담기도 힘든 반인륜적인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직접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만나 뵀던 유가족 분들께서도 저에게 직접 당부하셨었습니다. 제발 이렇게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가짜 뉴스를 없애달라고 호소하셨었습니다. 방미심의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가족이나 희생자들한테 2차 가해성 그런 폭력을 가할 정도로 인터넷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심의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신속하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신속 심의 사안으로 올려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명예훼손을 일삼는 게시글들이 표현의 자유라면서 보호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회적 혼란 야기에 대해서는 신속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이 되면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가중처벌은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미시민은 피해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기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대안이 구체적으로 있으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신속한 심의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받으셨는데 감사에서 드러났던 지적 사안도 뼈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원 감사 결과 방미심의에서 차단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85.4%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피해자들은 차단됐다라는 말만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차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사후 관리도 부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사하고 긴밀하게 협력해가지고 더욱더 강화된 선제적인 차단이나 삭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미심의가 지금 2022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그 기간 동안 사후 점검으로 8,331건의 미차단을 확인하고도 장기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4년 7월에야 다시 재차단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24년 6월부터 25년 5월에 확인된 7,250개의 미차단 사이트에 대해서도 25년 9월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니까 그제서야 재차단을 조치를 합니다. 늦어도 너무 늦고 너무 미흡한 조치입니다. 후보자님, 방미심의가 단순히 차단 요청해달라고 전달만 한 수동적인 기관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플랫폼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지고 플랫폼사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미심의는 실제로 이행을 담보해야 할 심의기관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류일임이 방미심의를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지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데 방미심의의 시스템이 정말 처참한 수준으로 망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방미심의를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 소요까지 발굴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요. 네. 후보자님,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2021년도 10월 대선까지 뒤흔들었던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폭이 상납했다는 그 돈다발 사진이 공개된 2021년 10월 18일 당일 바로 해당 돈다발이 조작된 사진이라는 점이 드러났었습니다. 공범은 이미 2024년 9월 24일에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가 확정되었었어요. 근데 언론들은 1년이나 한참 지난 뒤인 이제서야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안을 보도했다라며 추후 보도를 이제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말해야 겨우 움직이는데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은 추후 보도는 뭐 언감생심, 피해 회복은 아예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네,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신속하게 같이 지고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언론도 사람도 실수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오보를 내면은 바로바로 사과하고 정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하고 사과하는 언론이 제일 좋은 언론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보도마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론과 제도권이 얼마나 더 가혹하게 대했겠습니까? 언론인 출신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방미심의가 보통 사람들을 지키는 정말 제대로 일하는 기관으로 다시 바로 서야 합니다. 류일임의 방심위처럼 윤석열, 김건희에게만 충성하는 그런 방심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에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방미심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제도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심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잔혹 범죄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그런 관련 규정들은 저희가 신속하게 개정해 가지고 그때그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